메서드 정확하게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특별한 이름으로 미리 약속된 이름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몇 가지 메서드들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는 썼었어요. 뭐냐면 포인트를 만들 때도 썼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퀘어를 만들 때도 썼었어요. 렉탱글을 만들 때도 썼었어요. init. 이거는 다른 이름을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라미터는 뭐 어떻게 선언하든 상관이 없지만 언더스코어 2개, 그 다음에 전부 소문자로 init, 끝날 때도 언더스코어 2개. 요거는 이름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런 메서드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부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딱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수령하셨으면 그 교재에는 이런 종류의 메서드들이 더 많은 메서드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일단 저희 리스트 한번 볼까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보죠. 이거를 제가 매직 메서드라고 할게요. 메서드. 넘버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넘버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리스트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괜히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숫자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든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 1, 2, 3이라고 하는 원소 3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져요. 클래스 리스트의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예요. 메모리에 생겨나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예요.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넘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얘를 찾아가 보면 여기에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리스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1, 2,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append, extend, pop, remove, sort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 그런 것들 사용해 봤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저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고.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자, 일단 메서드들 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볼게요. 넘버스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넘버스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보통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무슨 클래스하고 출력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대괄호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출력해주고 대괄호를 닫아줘요. 그쵸? 프린트문 안에 넣어도 돼요. 프린트문 안에 넣어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그렇죠?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현해주고 대괄호를 닫아주고 그 안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보여줘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를 했으니까 클래스 생성자를 해가지고 하셔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1, 2, 3이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근데 괜히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저희는 클래스를 공부하는 거니까 생성자 호출을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출력하면 이렇게 된다예요. 출력하면 이렇게 된다. 이고요. 튜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튜플. 튜플이라고 할게요. 튜플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요. 1, 2, 3 이렇게 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넘겼죠? 이거 뭐 한 거냐면 리스트를 뭘로 바꿔준 걸까요? 튜플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클래스 튜플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해서. 튜플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튜플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튜플 인덱스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 거예요. 출력을 해보시면 얘는 출력되는 모양이 달라요. 똑같이 아이템 3개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 3개가 1, 2, 3이라는 건 똑같지만 튜플은 출력해줄 때 어떻게 출력해주냐면 소가로 출력을 해줘요. 왜 그럴까예요.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콘솔 창에 리스트는 대괄호로 출력을 하고 있었고 튜플은 소괄호로 출력을 하고 있었고 딕셔너리는요. 딕셔너리는 중괄호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저렇게 나오는 걸까?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한 번도 자동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포인트 볼까요? 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포인트 클래스 만들었죠.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었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포인트 객체를 생성을 했단 말이에요. 생성된 객체를 프린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이해되시죠? 포인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이고 생성된 주소는 여기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포인트 2번도 마찬가지고요. 포인트 2번도 마찬가지고 rectangl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rectangle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도 출력을 해보면 출력되는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rectangle, 오브젝트, 어디에 이런 주소에. 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었을까? 이게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매직 메서드를 바꿔주면 구현해주면 이 출력되는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매직 메서드들이 있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자,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찾아내는 방법은 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dir 안에다가 numbers라고 넘겨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numbers 객체의 속성 그리고 메서드를 보여주는 메서드들을 나열하는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 넘버스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넘버스는 add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함수 이름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이거는 속성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contain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del attribute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고요. del item이라고 하는 메서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이런 지금 언더스코어 2개 붙어 있고 언더스코어 2개 붙어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매직 메소드가 너무나 많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매직 메소드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만들고 있었냐면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만 우리는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다른 메소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뿐이에요. 넘어갔었던 것뿐이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EQ라고 하는 메소드도 설명하고 있고요. GE, GT, 그 다음에 뭐 NE, LT, LE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하나는 init,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했었던 거.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이렇게 무엇인가를 호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런 메소드들을 매직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마술처럼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init이 있어요. init. 모든 클래스에는 ini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str 하고요. str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쪽에 있는 repr 2가지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2가지만 str하고요. repr이라고 하는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니에요.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아니고요. 튜플도 가지고 있어요. 볼까요? dir num 튜플이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num 튜플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름들이 아까 보셨던 이름들이랑 같아요. init 가지고 있죠. repr 가지고 있죠. str 가지고 있어요. str. 그래서 저는 init과 repr과 str 이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 되셨죠? 네, 그래서 리스트와 튜플을 만들어 본 거는 리스트와 튜플을 프린트문 안에 넣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보였는지, 왜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 이름, 클래스의 이름을 왜 보여주지 않았고 이렇게 출력을 했는지, 그리고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했을 때 그 튜플을 프린트문에다가 넣어주면 왜 튜플이라고 하는 타입 이름은 보여주지 않고 소괄호와 그리고 아이템들을 보여줬었는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코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별 의미는 없어요. 별 의미는 없고요. my class. 자, 이렇게만 만드셔도 클래스로서 동작을 해요. 패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건가요? 블럭이 있어야 되는데 블럭 안에서 우리가 작성할 코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죠? 네. 그런 경우에 들여쓰기는 있어야 되고 들여쓰기를 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아무것도 구현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라고 할 때 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만 하셔도요 에러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실행했을 때 패스라는 게 없으면 실행하면 이거 에러나요?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죠. 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EOF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EOF는 end of file이에요. end of file을 줄여가지고 EOF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끝나는 곳. 그죠? 끝나는 곳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에러를 없애려면 뒤다쓰기하고 패스를 해주시면 에러는 없어요. 자, 저 클래스도 우리 사용할 수 있어요. 생성할 수 있어요. CLS라고 할까요? 클래스. 자, 이거 생성자 호출이에요. 자, 이거 무슨 코드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란 말이에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돼요? 그죠? 됐죠? 에러 없이 끝났죠?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my cls 뭐라고 나오죠? 대괄호 main my class object add 이렇게 하고 대괄호. 제가 프린트 안에 넣었어요. 프린트 안에. 자, 이번에는 my cls라고만 할게요. 조금 다르죠? 다른 거 뭐가 달라졌는지 찾으셨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얘와 얘는 어떤 차이죠? 얘는 문장인가요? 식인가요? 아래쪽은 문장일까요? 식일까요? 제가 아마 문장,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적이 있을 거고요. 네.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면서 표현식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영어로 expression. 위쪽은요? 스테이트먼트의 expression이에요. 문장은 그 자체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코드. 그거를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yCLS라고 하는 객체를 프린트 하세요. 완전한 문장이죠. 이거 문장. 스테이트먼트. 식은 뭐라 그랬어요? 식은 변수. 변수와 변수를 연산. 그쵸? 요렇게 한 것을 식,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사실은 콘솔 창에 출력을 하려면 프린트 하세요라고 문장을 써야만 돼요. 문장을 써야지 콘솔 창에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노트북에서 콘솔 창은 여기 코드셀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익스프레션이면 표현식이면 그 표현식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콘솔 창에 찍어준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 이거는 문장이죠. 이건 문장이에요. 스테이트먼트예요. 스테이트먼트. 1이라고 하는 값을 x에 할당해 주세요. 즉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메모리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문장. 그럼 이거를 출력해 주세요. x를 출력해 주세요. 이것도 문장. 그죠? 이것도 스테이트먼트. 근데 이거는 뭐예요? x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변수. 이건 변수를 가지고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없죠. 이거는 expression. 식이에요. 식.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그러니까 구글 콜앱 노트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은 어떻게 한다? 그 식을 평가한 다음에 평가가 된 결과를 출력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하기 1, 이것도 식이에요. x 더하기 1이라고 하면 x에 있는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2라고 계산이 되겠죠.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익스프레션이 콘솔창에 출력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문장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출력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출력 몇 개가 돼요? 얘는 식이고 아래쪽은 문장이니까 뭐만 나와요? 아래쪽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출력 안 돼요. 이거 출력 안 돼요. 얘만 출력이 되죠. 식이 출력이 되는 경우는 언제에만? 식은 언제에만? 그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식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프린트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건 문장 자체가 콘솔에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니까 항상 출력이 돼요. 항상 출력이 되는 거지만 식은 언제만? 그 식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을 때만 식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를 너무 반복해서 말씀드렸나요? 자, 이거는 문장이에요. 이거는 문장. 스테이트먼트예요. my CLS라고 하는 클래스를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오브젝트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프린트를 해줘요. 자, 이거는 식이에요. 표현식이에요. 익스프레션이에요. 이 익스프레션이 화면에 콘솔창에 출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익스프레션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이제까지 숫자만 썼던 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리스트나 튜플을 사용했었던 거하고도 조금 다르죠. 그죠? 얘가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프린트를 했을 때의 결과와 프린트하지 않고 식으로만 썼을 때의 결과가 같은 게 대부분이에요. 같은 게 대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그거는 우리가 매직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직 메서드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모습으로도. 자, 우선 무엇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매직 메서드 중에서 init 함수를 먼저 만들게요. init 함수. 자, init 함수는 언제 호출되는 함수냐 하면 여기다가 할까요? init 메서드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매직 메서드예요. 자, 코드를 만들어 여기서는 프린트만 해볼게요. 프린트만 my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뭐 이렇게만 해볼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실행했죠?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게요. 프린트문이 나왔죠. 이 프린트문이 왜 나왔냐면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여기가 생성자 호출이에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무엇이 자동으로 호출된다? init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됐던 거예요. 즉 init 메서드가 콘솔 창에 이런 거를 출력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출력하는 문장을 init 함수 안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서드입니다. 두 번째 매직 메서드는 프린트 함수가 호출하는 메서드. 그게 뭐냐면 str이에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어떤 객체를 프린트 함수의 아규먼트로 넘겼을 때 그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str이에요. 자, 이 메서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파라미터는 없어요. 파라미터는 없음. 그리고 리턴 값은 문자열이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떻게 만들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파라미터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리턴은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을 해야만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거예요. 셀프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얘는 호출될 때 자동으로 그 주소값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뒤에 다른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 반드시 리턴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문자열을. 이것만 지켜주시고 어떻게든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my 클래스 객체라고 자, 이런 문자를 만들어서 리턴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볼까요? 실행. 클래스가 바뀌었죠? 생성하는 것도 다시 실행.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init이 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프린트 실행해 보세요. 자, 그 전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프린트 어떻게 됐죠? my 클래스 객체. 우리가 리턴해준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 함수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죠. 프린트 A라고 문자열을 줬어요. 자,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컴퓨터가 A라고 하는 폰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폰트 가지고 있죠. 그럼 콘솔 창에다가 A라고 하는 폰트를 찍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이 문자열에 해당하는 컴퓨터 폰트를 찾아서 콘솔 창에다가 그 폰트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 숫자로 1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문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취급을 하면 컴퓨터에는 1이라고 하는 문자의 폰트가 있으니까 화면에 1이라고 하는 폰트를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는. 해당하는 문자의 폰트를 찾아서 글꼴을 찾아서 그 글꼴을 화면에 그려주는 거.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은 이거 뭐예요? 어떤 객체를 프린트하래요. 객체를 프린트하라고 하면 객체에 대한 폰트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의 폰트, 렉탱글이라고 하는 객체의 폰트 어떻게 찾을 거예요? 폰트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가 무엇을 한 걸까요? 문자열을 만든 거예요. 무슨 클래스에 그 다음에 오브젝트인데 어떤 주소에 있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문자열을 만드니까 이런 해당하는 문자열들은 폰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 폰트를 콘솔 창에 찍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모든 클래스에는 그 클래스를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메서드가 있었던 거예요. 프린트 함수가 이거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프린트 함수는 그 객체의 설계도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여기다가 출력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폰트로 바꿔서 출력을 했었던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면 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이 된다. 프린트 함수가 얘를 자동으로 불러준다. 그러면 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어떻게 한다? 콘솔 창에 뿌려준다. 그게 프린트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트의 역할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링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뿌려주는 역할만, 그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아마 출력 이렇게 됐을걸요? 이게 마이 클래스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id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다시 생성하고 다시 출력해 볼게요. 어때요? 제가 비슷하게 만들어냈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이 녀석 만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출력했었냐면 꺽쇠를 넣어주고 메인이라고 썼고 클래스 이름 넣어줬고 오브젝트라고 만들었고 어디에 라고 한 주소가 있었고 뭔가 이상한 숫자가 있었잖아요. 숫자와 알파벳이. 이렇게 출력하지 않았었어요? 그걸 제가 만든 거예요. 지금. 물론 이 id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겠지만 자, 요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프린트 함수는 그 str 함수가 리턴해주는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그대로 화면에 출력만 해줄 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my 클래스 객체라고만 돌려놓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익스프레션을 자동으로 출력할 때, 즉, 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익스프레션을 자동으로 출력할 때 호출되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 메서드가 뭐냐면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얘를 다시 만들게요. 다시 하고요. 얘 생성하고요.
클래스 출력해 보고요. 식을 출력해 볼게요. 자, 식은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str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프린트 안에 넣어주니까 프린트는 str이 리턴해주는 값으로 화면에 출력을 해줬지만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식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프린트 함수가 호출하는 메서드와 그 다음에 코드셀에서 출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는 다르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시죠? 프린트 함수가 콘솔 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서드와 코드셀이 콘솔 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메서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메서드가 뭐냐 하면 그게 REPR이에요. REPR도요 똑같아요. 파라미터는 가져서는 안 되고요. 리턴 값은 문자열이에요. 리턴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리턴하시면 되는지 여기도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볼까요? my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써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하시고 여기 실행하고요. 프린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서 식 어떻게 됐어요? 이젠 여기가 인스턴스라고 나오죠. 얘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프린트 안에다가 얘를 넣었을 때와 그 다음에 식에서 출력이 됐던 게 살짝 달랐던 이유가 스트링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방식과 REPR이라고 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됐던 거예요. Presentation. REPR은 Representation 줄여서 만든 함수예요. 이해되세요? 위쪽에서 리스트 잠깐만 볼게요. 리스트나 튜플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리스트나 튜플 아무거나 보시면 num 튜플 이렇게 출력이 해보면 프린트 여기서는 뭐냐면 프린트 함수는요 num 튜플 객체의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녀석이에요. 자, 이거는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인 경우에는 num 튜플 객체의 무슨 메서드?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콘솔에 출력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두 개가 같죠? 두 개가 모양이 같은 이유는 str 메서드와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동일한 문자열을 리턴하게끔만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representation만 만드셔도 돼요. representation만 만드셔도 돼요. 보통은 두 개를 다 만들기도 하고요. 두 개를 다 만들기도 하고 하나만 만드실 때는 얘만 만드시면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프린트에서 객체를 출력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객체라고 하는 거를 폰트로 바꿔야 되는데 그 폰트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문자열들이 있어야 해당하는 문자의 폰트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스트링 함수예요. 스트링 함수.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객체에 해당하는 것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야 그 문자열의
해당하는 폰트를 하나하나 찾아서 화면에 출력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션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개가 같았던 거고 두 개를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출력되는 모습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없냐 하면 객체가 생성된 주소값이 이제 감춰져 버려요. 근데 굳이 우리는 그 주소값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 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름만 알고 있으면 객체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소값을 우리가 출력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id라는 게 있어요. my num이 아니라 my class죠. 죄송합니다. my cls. id라고 하는 id 함수는요. id 함수는 무엇을 해주는 거냐면 객체가 생성된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 주소값이 이거예요. 주소값이. 근데 여기는 알파벳 안 들어가 있고 숫자로만 되어 있죠. 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리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